네, 2부 재밌는 자연학교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전화 연결할 분은요, 자연을 정말 사랑하는 분입니다. 인천에 있는 섬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섬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1월에 멸종위기종인 두루미 이야기 들려주셨죠. 두루미가 뚜루루루 뚜루루루 하고 소리를 내고 날아서 순 우리말로 두루미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관찰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문경숙 인천녹색연합 이사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문경숙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선생님 지난번에 그 두루미 얘기해 주신 거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써먹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께 선생님 아는 분들도 많고 또 오늘 처음 듣는 분들 계실 테니까 선생님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저는 녹색연합에서 환경 생태 관련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으면서요. 인천에 섬이 많잖아요. 그 섬을 다니면서 촬영하고 기록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사라져가는 우리 생명들을 기록하기 위한 활동들도 하고 있는 문경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이게 반갑습니다. 정말 섬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기록한다고 하시니까 와,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는데 일은 힘드시겠죠. 직접 하시는 일은. 그 선생님 지금은 어디에 계시나요? 요즘도 인천 섬 계속 다니시면서 기록을 하고 계신 거죠? 아이, 그럼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저쪽에 그 대이작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덕적도 하고 이제 다녀왔고요. 그죠? 네. 좀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섬을 탐방하고 섬의 자연 생태랑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6월 1일 첫날, 6월의 첫날은 자월도란 섬에를 가게 됩니다. 네네. 아, 그 막 여러 섬을 다니고 계시니까 제가 선생님 제주도 출신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섬에서 온 친구들은 답답하다고 저희가 막 섬 좋아하면 몰라서 좋아하는 거라고 그러고 육지로들 많이 오던데 선생님은 네네. 여전히 섬이 좋으신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섬이라는 곳이 장소적으로 좀 이렇게 한정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역시 그 삼면이 아니죠.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 드넓은 바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특히나 이제 섬에는 그 섬에 그 살고 계시는 분들의 삶만큼 다양한 삶들도 있고 아픔도 있고 환경도 있고 역사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을 분들을 만나서 듣고 이야기 나누고 기록하는 게 오히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섬이. 네, 선생님 기록하신 네. 그 기록을 저희가 한번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막 아, 살아있는, 네. 네, 살아있는 기록일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방송 시작할 때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문제를 드렸어요. 퀴즈를. 그래서 아, 개구리목에 속하는 양서류다. 본래 서식지는 어, 시골의 논이나 늪지인데 도시화로 생태 서식지가 훼손돼서 멸종 위기에 처했다. 이 동물이 아, 맹맹맹 하는 소리는 5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 많이 듣는다. 지금은 이 소리가 많이 귀해졌죠.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했거든요. 그래서 1번 다람쥐, 네. 1번 다람쥐, 2번 맹꽁이. 선생님 정답은 몇 번일까요? 알려주세요. 조금만 이제 신경을 써서 예, 네. 보면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맹이라고 시작했으니까 네. 네, 정답은 네, 맹꽁입니다. 네, 2번 맹꽁이. 그 네네. 지난번에는 멸종위기종 두루미 얘기해 주셨는데요. 요즘 네네. 맹꽁이도 관찰하고 계신다고요. 네네네. 맹꽁이는 어떤 동물이고 선생님 또 어디서 맹꽁이를 지금 관찰하고 계실까요?
네, 그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일단 네. 맹꽁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대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맹꽁이는 생김새가 머리가 뭉퉁하고요, 작고 네 다리도 무척 짧아요. 그래서 흙을 잘 파는 습성이 있고요. 뒷발이 마치 쟁기 같아서 흙을 잘 팝니다. 어. 그래서 대부분 이제 돌 밑에 흙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직접 만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곧 장마철이 오잖아요. 장마철에는 짝을 찾기 위해서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음. 수컷이 맹 하고 하면은요, 이제 그 다음에 꽁으로 하고 이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자기 짝을 찾는데요. 그때도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네요. 예, 음. 그리고 주로 이제 습지나 그 다음에 약간 물웅덩이 같은데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네, 동물입니다. 네. 아, 맹꽁이를 저희가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발견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럼 그렇게 숨어 네네. 있으면.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뭐 재개발이다 해서 도시 곳곳에서 많은 그 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뭐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는 물웅덩이 같은 게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예, 많이 이제 길을 건너다가 로드킬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멸종 위기 야생 생물 2급이고요. 그다음에 음. 세계 자연 보전 연맹 IUCN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멸종 위기종에 지금 적색 목록으로 등재돼 있는 음. 맹꽁입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맹꽁이가. 네네네네네. 그만큼 개체수가 굉장히 적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네네. 선생님께서 직접 맹꽁이 울음소리 녹음하신 파일이 있다고 네네네. 저희가 네, 좀 아까 예. 네. 한번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아, 저희가 퀴즈 나갈 때 틀었던 이 울음소리가 선생님이 녹음하신 거군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선생님 어디서 녹음하셨나요, 그런데? 아, 저도 전혀 생각지 못한 데서 이제 그 굴포천에 음. 그 생태 관련해서 이제 좀 달라진 거나 이런 거 뭘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갑자기 어디서 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여기 그냥 산책길인데 여기는 물 웅덩이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잠깐 멈춰졌어요. 그 맹꽁이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뭐 인기척이나 이런 게 하면 소리를 내다가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서 있으니까 또 맹 하고 들려요. 그래서 음. 그 나는 소리를 쫓아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길에 그 하수도 있죠. 하수도 맨홀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뻥뻥 뚫려진.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데 소리 나는 방향이 그곳인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정말 수 수만 개의 알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게 오. 많은 알이 새까맣게 그냥 반짝반짝반짝거리면서 그게 거의 그냥 쌓여 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맹꽁이가 얼마나 서식할 장소가 없으면 이 하수도 안에다가도 알을 아. 낳고 그러고 있는지 너무 놀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하려니까 또 얘가 울지 않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음. 30분 동안 제가 이제 녹음기를 들고 쭈그리고 앉아서 예, 음. 그 30분 후에 되니까 아마 누가 이 옆에 없다는 그 판단을 했는지 지금처럼 이 소리를 내주더라고요. 음. 그렇게 해서 녹음하게 됐습니다. 와, 그러셨구나. 네. 네네네. 근데 이렇게 맹꽁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모든 멸종 위기종 동물에게 다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네, 맹꽁이가 네네. 이렇게 선생님 마음에 탁 다가왔던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 제가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맹꽁이를 잡은 적이 있어요. 집 뒤에 바로 연못이 있어 네. 가지고
그래서 맹꽁이를 키우고 싶어 가지고요. 그 시골에서는 빗물도 받았으니까 빗물을 받아 놓는 물탱크가 저희 집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맹꽁이 두 마리를 잡아다 놓고 키우는데 밤이 되니까 울어대는 소리에 아. 옆 옆집에서도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밤새 잠 못 잔다고 막 항의가 들어오고 네. 또 저희 아버지께서 주무시다가 너무 놀래고 시끄러워 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살았던 연못으로 되돌려 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소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지금 이맘때면 또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는데 더군다나 인천에 이제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 뭐 습지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굴포천이나 승기천 이런 그쵸. 촌도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물론 음. 다른 소리들도 많이 안 들리지만 그러던 중에 저희 인천 녹색연합에서 이 맹꽁이가 그 살던 곳에서 잠깐 다른 곳으로 개발한다 그래 가지고 이 맹꽁이들을 이주시키는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사람들도 이사 가면은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생명을 정말 낯선 곳에다 좋은 자리로 이주한다 그러지만 너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맹꽁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촬영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적색 경보까지 올라간 멸종 위기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사는 곳도 좀 찾아보고 저 나름대로 좀 기록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영종도 쪽에서는 도로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도로를 건너다가 그냥 차에 치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어. 요즘에 도로를 만들면서 이제 그 물이 흘러가는 어떤 그 수로 같은 걸 만든다고 이렇게 파놓은 부분들이 많아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지가 않잖아요. 체구도 네네. 조그맣고 이 수로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턱을 못 넘어서 가지고 그냥 그 도로 턱 밑에서 건너지도 못하고 이제 말라 죽은 그런 사체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아,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지금 이맘때 장마철을 앞두고 이 아이들이 그 많이 산란을 하고 이런 시기에 좀 찾아다니면서 기록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다 귀한 말씀이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맹꽁이를 키우고 싶어서 잡아서 물탱크에 넣어 놨다는 얘기가 정말 동화 같은 얘기네요 진짜. 지금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나 봐요, 네. 아마도. 그러니까 맹꽁이에게 특별한 관심이. 그 네네. 말씀 중에 맹꽁이가 그 턱을 넘지 못하고 말라 죽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역시 그 네네. 도시 개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맹꽁이 서식지가 사라지거나 단절되면서 말라 죽어가는 거겠죠. 이 네네네. 맹꽁이가 멸종 위기종이 된 이유가 도시 개발이라면은 최적의 네네. 서식지는 뭐고 우리가 어떻게 지켜줘야 하는지, 인공 습지에서는 산란을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런 얘기가 좀 궁금한데요. 네. 이 맹꽁이가 주로 장마철에 생긴 약간 물웅덩이 같은 데다 알을 낳거든요. 네. 근데 이 맹꽁이가 올챙이 어린 맹꽁이가 되기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 다른 개체보다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한 달만 유체가 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좀 기다려 줬으면 좋겠는데 이 자연적으로 생긴 습지가 아니고 인공적으로 생긴 물웅덩이는 하루만 햇빛이 바짝 나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말라버리죠. 말라버려요. 예.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든 거는 자연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맹꽁이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먹이 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연 상태의 습지에 있는 물웅덩이에 있다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데려다 준다고 해도 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환경인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들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자꾸 점점 좀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관심이 아직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습지에서 30일이 있어야 올챙이가 네네네. 되는군요. 네네네. 그래요. 어느 기사에서 이런 글을 봤는데요. 맹꽁이 멸종 주범은 인간. 우리는 안녕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맹꽁이는 멸종시켜놓고 우리는 안녕해도 되는가? 이런 뜻일 텐데 이 어떤 네네. 생각이 드실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선생님 같은 분들은. 저는 지금 방금 진행자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듣는데도 좀 울컥해가지고요. 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이라는 이유로 그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만물의 영장들의 삶을 하나하나 파괴시켜 나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음.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곳에 함께 살고 있는 이런 많은 생명들을 좀 제대로 살펴주지 못하고 너무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는가. 생명은 모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밖에 없는 누구한테나 주어진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하찮게 여긴다거나 아니면 그냥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여서 말 못하는 동물들이어서 그런 것보다 좀 우리와 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봐준다면 좀 더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이 생기면은 확실한 건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천녹색연합의 문경숙 이사님이셨는데요. 선생님 다음에도 자연과 생태계 이야기 또 부탁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찾아내고 기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네.